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2030 세계박람회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BIE 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자축하며 정당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가 더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인질 맞교환도 시작된 가운데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풀려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외교단과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만나서 부산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거라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파리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가 열리는 파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실제 최종 투표를 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위기,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산 엑스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 그리고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뵙길 고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무는 동안 BIE 대표들을 최대한 만나 일일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인 뒤 모레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프랑스 파리 일정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최고의 예우를 다한 환영식부터 윤 대통령의 의회 영어 연설까지 화제가 됐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국빈 방문의 주요 장면들 최영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윤석열 대통령. 영국 왕실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전 세계 2대뿐인 최고급 의전 차량을 공항에 준비했습니다. 버킹엄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은 그야말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few minutes to go. 윤 대통령을 맞이한 찰스 3세 국왕이 우리말로 건배 제의를 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 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를 찾아 17분간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영국 상하원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재치 있는 연설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다우닝가 합의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28일 자정쯤, 그러니까 29일 0시쯤으로 예상되는데요.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우디, 이탈리아는 투표 마지막까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저는 2030년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최종 개최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신국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유치 의향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호 1번, 이탈리아는 2번, 사우디아라비아는 3번으로 확정됐습니다. 회원국 182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BI 총회에서는 유치 의사를 밝힌 3개국이 5차 경쟁 PT에 나섭니다. PT 순서 역시 배정된 기호 순서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각 20분씩 진행됩니다. PT가 종료된 뒤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29일 0시 시작됩니다. 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이 전체의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득표하면 개최지 선정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표가 가장 덜 나온 후보지를 지우고 남은 2곳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 곳은 60에서 70곳. 정부는 3위로 예상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면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 역전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최근 아프리카 50개국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3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리야드 선언을 채택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 투표일 당일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기후위기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 선도 국가라는 점과 K-팝과 드라마, 문화 콘텐츠 강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BIE 대표들과 모든 행사를 소화하며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2030년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윤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 총집결해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문기혁 기자 뉴스 리포트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일정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프랑스 방문의 의미, 또 앞으로 남은 일정,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이 파리에서의 2박 3일, 그야말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죠. 182개 회원국 익명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투표하는 BIE 회원국 대표들과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지지를 요청합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던 이 대표들 초청 만찬에서도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부산에 가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요. 또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막판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리한 테이블에서는요. 이 대표단에게 한국 야구구단 롯데자이언츠도 본거지가 부산이라면서 계속해서 부산을 소개하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이 막바지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우선 처음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압승이 점쳐졌지만요. 이 박빙의 대결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우디 쪽에서도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파리의 외교부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TF를 차려서 현지에서 꾸준히 홍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 미래정책 비서관실 인력 전체가 파리에 상주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물면서 각국 대표들 대상 오찬, 만찬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요. 또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직접 주최하는 등 외교전에 집중합니다. 이 총회 직전까지 총력전을 펼쳐서 부산 엑스포 개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인데요.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은 아직 지지 국가를 정하지 못한 회원국 또 부동층 표심을 돌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기대됩니다.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유치전은 우리의 위상을 뽐내는 경쟁의 무대가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이 마음껏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소통 엑스포로 또 미래 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으로 부산을 알리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파리에서 이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형식으로 한 프랑스 정상회담도 열렸죠.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찬을 겸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6월 파리 엘리제궁에서의 한프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입니다. 식사를 겸한 자리인 만큼 두 정상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을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양국 관계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향점을 찾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프랑스 막판 유치 일정이 끝나고 다음 일정은 어떤 게 기다리고 있나요? 네, 파리 일정은 이제 25일까지고요. 26일 귀국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순방은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인데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이뤄지는데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전쟁 기념비 헌화 그리고 국빈 만찬 일정이 이어집니다. 또 공식 일정 둘째 날에는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서 상하원 의장 합동면담과 네덜란드 총리 면담 또 공동 기자회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961년 한 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국빈 방문인 만큼 공식 국빈 일정 외에도 다양한 경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 그리고 올해 남은 순방 계획을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정당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행위를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연일 자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성 발사를 이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발사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 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로 전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당면한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언급된 목표는 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 자축 연회에도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당시 참석자들과 북한 항공우주기술총국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 입고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정부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에서 궤도 진입 여부와 위성 작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오는 26일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납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삼국 외교장관은 한일 중 정상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만납니다. 외교부는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또는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도 지난달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 이후 4년 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됩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26일 오전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 오후에는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전 부국장급 회의, 고위급 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항소심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 일본이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사이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영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의 후 3국 외교장관 만찬과 공동 기자회견이 조율됐으나 참가국 장관 일정상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 없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인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약 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령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올
올겨울에 미세먼지가 한층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구역별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및 이동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엘니뇨 발생,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0만 8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석탄 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도 넓힙니다.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 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도로나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집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분진 흡입 청소차로 도로 청소차의 일종인데요. 이 흡입구를 통해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 청소차의 운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6시간 전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충청, 호남권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19 기간 중단했던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도 다시 실시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적정한 실내 난방온도를 지켜주시고 또 그 미세먼지 예보라든가 경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을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로그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사했는데 어이없는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출근을 정규직보다 10분 일찍 하라고 정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A은행은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금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과 7시간 30분, 단 30분 차이였습니다. B은행은 계약직 운용 지침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출근 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총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총 62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감독 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추석 명절 귀성비 60만 원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현장 교육과 행정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나흘 동안의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의 인질 맞교환도 시작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48일 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양측이 일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고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도 진행합니다. 가자 지구에 갇혀있는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 석방하기로 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이뤄진 뒤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납니다. 이후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석방하기로 한 합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석방됩니다. And the first batch of civilians to be released from Gaza will be around 4 p.m. of the same day. 인질 석방과 휴전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 외교장관들은 이번 합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휴전에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UN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도주의적 휴전이 이행되길 기대하며 장기적 휴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일시교전 중단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고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위기를 타개하며 억류된 인질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협상 중재를 위해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 등 유관국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를 미리 알아보는 국정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성과로 한영 관계가 격상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대망의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영국에서 한영 정상회담과 의회 영어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재 내신 9등급제를 2028학년도부터 5등급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나는 건데 교육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오는 2025년 희망하는 증원 규모가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과의 면담 결과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원래 시세의 75.6%가 반영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69%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병원을 돌며 마약을 구하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사는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이전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불법으로 처방할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겨울철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되는데 어린이집은 내년 처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은 아예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행태에 대해서 거듭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영 정상회담 결과 다운인가 합의가 정식 채택되면서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양국은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고 대북 제재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도착 첫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됩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나 4년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 등을 논의합니다.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가 28일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개최지 선정을 두고 우리나라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 전망대로 금리가 동결되면 기준금리는 7회 연속 동결되는 셈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자주주총의 도입과 물적 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휴대용 가스버너에 사용하던 부탄 가스통을 버리기 전에 가스를 비우려 칼로 구멍 내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구멍을 내다가 오히려 잔여가스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부탄가스통에 가위나 칼로 구멍을 내는 건 위험하다며 다 쓴 부탄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밖에서 노즐을 가리지 않고 꾹 눌러 가스를 비운 후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탄가스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으로 부탄가스를 화기 근처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폭발한 사고가 많았고 끼우다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체 주변에 두지 말고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충분히 환기한 후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천여 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이용료 과다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골프장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게 된 호남 지역의 경우 올해 소비자 불만 건수가 42.2%나 감소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할 때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페널티 사항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에 함께 참전해 적군과 싸우다 전사한 호국의 형제 고 최상락 하사와 고 최임락 일병이 73년 만에 넋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국립현충원 내 6.25 전쟁 전사자 형제 묘역을 조성한 건 이번이 5번째로 두 형제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국의 형제라고 명명해 거행됐습니다. 형인 고 최상락 하사는 1929년 울주군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를 도운 든든한 둘째 아들이었고 1931년 태어난 동생 고 최임락 일병도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배운 책임감 강한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 요인, 취약 대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집 손상 발생 현황 2023이 발간됐습니다. 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질병청이 손상 관련 통계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추락, 낙상, 운수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이 15세부터 44세까지 젊은 연령층 사망자의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세에서 24세 사망자의 67.9%, 25세에서 34세의 61%, 35세에서 44세의 35.9%가 손상으로 조기 사망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은 추락과 낙상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손상 예방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손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에 외출하신다면 한겨울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엔 서울 4도로 오늘 낮보단 기온이 높겠지만 평년보단 낮은 수준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불씨가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영하 6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4도에서 5도 안팎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 5도, 강릉 6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전 해상의 물결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는 다음 주 중반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에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